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소셜연금 프로그램이 향후 10년 내에 펀드가 줄어들면서 연금 지급액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최근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빠르면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되며 이는 기존의 예측보다 1년 빠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금 고갈 현상은 국민 총생산이 10년 내 3% 줄어들고 노동 생산성도 하향세를 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034년이 오기 전에 연금 기금 관리와 관련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6,600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은 약 23%에서 25%의 베네핏 삭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11년 후인 2034년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62세로 조기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연금을 받는 경우 그들이 73세가 될 때에는 기존에 받던 연금액보다 20% 이상 깎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처음으로 여성과 흑인 비행사가 탄생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3일 캐나다 우주국과 함께 달 궤도를 돌고 오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수행할 4명의 우주 비행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인 크리스티나 코크가 전문가로 흑인 빅터 글로버가 파일럿으로 포함됐습니다. 팀장은 베테랑 우주 비행사 리즈 와이즈먼이며 나머지 한 자리는 캐나다 우주 비행사 제레미 한센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11월경 우주 발사 시스템에 탑재돼 발사되는 우주선 오리온을 타고 총 열흘간 달 궤도를 돌고 올 예정입니다. 나사는 이미 무인 비행에 성공했으며 이번 2단계 임무가 성공하면 2025년경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이 남극에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초기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당시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나사는 24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내 그중 12명이 착륙했습니다. 모두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해군 조종사 출신인 글로버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첫 흑인으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고 축하할 것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328일을 머물며 여성 우주비행사 최장기 체류 기록을 세운 바 있는 커크는 매우 신난다. 어릴 때 아폴로 8에서 찍은 지구 사진 포스터를 갖고 있었다며 달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과학의 불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주위에도 전기차 소유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의 경우 등록된 전기차 수가 지난 10년 동안 65배가량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DC의 전기차 충전기는 약 250대로 파악되면서 전기차 5,000에서 6,000대가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최근 구매한 한인 S씨는 가스값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기에 오랫동안 기다려 전기차를 구매했다고 밝히면서 먼 거리를 주행할 때마다 차가 멈출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뉴욕에서 자녀가 시카고에 방문했다는 K씨는 테슬라를 타고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차를 충전시키는데 온 신경을 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환경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통부 전문가들도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현재의 가스 주유소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보편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주거지의 경우도 주차 공간의 일정 부분에 전력 배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로 고민에 빠진 은행에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까지 올라가면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와 은행 유동성 부족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미 중앙은행의 자금 사정까지 동시에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은행들이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준비금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3월 한 달간 3천억 달러가 빠져나가 대부분 머니마켓 펀드로 유입됐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은행들은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동시에 유동성을 잃을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본격화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JP모건의 진단입니다. JP모건은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하면 재무부는 다른 부처에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일반 계정에서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결국 증세와 국채 발행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서 소화하거나 미 중앙은행이 매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CNBC는 중앙은행이 시중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철회했으며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줄어 은행 준비금도 4조 2천억 달러에서 현재는 3조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CNBC는 지난 1년간 은행 예금도 8천억 달러가량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인출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3일 CNN에 따르면 델러웨어주에 거주 중인 피터 설리번이 휴가차 방문한 플로리다주 데레이 비치의 한 슈퍼마켓에서 500만 달러에 달하는 직권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가 산 복권은 20달러짜리로 즉석 복권입니다. 플로리다 복권 측에 의하면 당첨 확률은 236만 2,500분의 1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리번은 세금을 제하고 일시불로 396만 달러 수령을 택했습니다.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이름, 거주 도시, 당첨 금액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복권 측은 이런 즉석 복권은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만 년) 전에 겨울잠에 들었던 다람쥐가 미라로 발견됐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 다람쥐는 2018년 캐나다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광부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북극 땅다람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갈색 털이 뭉쳐진 돌처럼 생겼으며 웅크린 채로 겨울잠을 자다 얼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엑스레이로 촬영한 사진에는 다람쥐의 신체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의 뼈 모습이 선명한데 전문가들은 어린 다람쥐로 동면 첫 해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극 땅다람쥐는 3만 년 넘게 멸종하지 않고 종족을 이어가고 있으며 캐나다 북부 지역,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에 서식합니다. 이들은 체온을 보존하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1년 중 8, 9개월을 동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남부의 한 빌딩 화재 진압을 위해 4일 새벽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 시카고 남부 풀먼 지역으로 출동한 저메인 펠트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물 호스로 진압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크라이스트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습니다. 얼마 전 49세 생일을 보낸 그는 화염이 더 격화되면서 빌딩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현장 퇴각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미처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동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하다고 소방청 NN랜스 커미셔너는 전했습니다. 펠트 소방관의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유명한 포르틸로스 핫도그 및 햄버거 스토어가 5일 개점 60주년을 맞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포르틸로스 식당 체인에 대한 공식 선언을 통해 5일을 포르틸로스 탄생일로 지정했습니다. 시카고 스타일의 핫도그와 이탈리안 비프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로 유명세를 탄 포르틸로스 스토어는 1963년 빌라파크에서 덕하우스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9개 주에서 70개 이상의 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60주년을 기념해 포르틸로스 음식을 1년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스윕스테이크스 행사를 갖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